앞서서 우리 오영렬 의원님 졸립다고 하셨는데 저 똑같습니다. 거의 10분도 못 자고 온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행안부에서는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에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표준조례는 지자체의 이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일종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1. 주민자치회의원 선정 방법 다양화. 2. 주민자치회의원 교육 자율화. 세 번째, 주민자치회의원 자격 명확화. 네 번째, 감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5.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6.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 중 네 번째인 사무국 근거 삭제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치회는 자주 재원에 의한 주민자치회 재원 조달이 취약해 주민자치회 자생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 소요 재원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자체 조달 방식과 외부 조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상황은 자치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의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금 퍼주기 같은 정치적 선심이 개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재정 문제로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의 제도적 설계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 주십시오. 2024 상반기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명사항 3건, 주의 41건, 시정요구 616건, 총 6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외부감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점검사항으로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점검사항으로는 1.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 2. 회계 서류 등 관련 문서, 물품, 관리 상태 등 기타 운영 전반이었습니다.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 간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15조 감사입니다. 1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부정사례 660건을 확보하고도 사실규명에 미온적인 건 현행 조례상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6개 동 모두 지적되었으나 각 동의 자체 감사 자료 어디를 보아도 66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로 인해 외부감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조례안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한된 사업의 내용과 이로 인해 얻는 혜택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참여 예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먼저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산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한된 사업에 대해 정보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위법 사례 21건을 포함해 2차례 감사를 벌였고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 과다로 수령하거나 직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 17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민 참여 예산 집행 운용의 적정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함양시 역시 일부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하남시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예산 운영 방안을 위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자치 역량은 한순간에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반복적인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해 주민의 힘으로 실현시킬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획일적인 틀을 짜놓고 맞추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의 본질을 억압하고 훼손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이 모든 걸 고스란히 주민이 감수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관치의 하위 조직이나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의탁시켜 주민자치를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해 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훈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가지? 박세훈 의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쭉 말씀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주민자치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죠. 은평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동 5개 동을 시작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다회용 마스크를 제작하여 수급자나 관내 어린이집, 복지관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배포도 했습니다. 또 최일성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 근무를 하기도 했죠. 또 21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주민총회를 실시했고 이게 그때도 12,882명이 투표를 참여해서 148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주민총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국가 여러 곳에서 제가 발표할 때 다들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구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했고 또 이에 서울시 최초로 전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체제로 전환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참여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에서 관에서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평형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결과 2021년도에는 저희가 12,880명이었던 주민총회 및 참여 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올해 24,636명이 참여 의원을 이뤄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아까 탄소 중립이라든가 주민 실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들이 참여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산만 주고 주민들이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주민들 스스로가 실천해내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화된 정기 교육과 주민 자체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한층 발전된 운평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공론장이나 주민총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지역 특화 사업인 동특화 사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또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환경사업, 또 복지,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금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노후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사업 등에도 주민들이 나서서 양질의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면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사업 중에서 굉장히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대학교와 MOU를 맺은 16개도 은평 캠퍼스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부 대학 수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은평이 초중고는 많이 있지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학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연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을 굉장히 대학이 많은 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대학과 여러 가지 관계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초중고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입주민과 연계해서 놀이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평구의 주민자치회는 저는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구조가 지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은평구의 주민자치 모델을 보러 또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많은 우수한 평가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면은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또 참여예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한 결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는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 6월에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의 진정한 목적은 잘못을 발견하자는 게 아니라 지적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업무 수행을 점검해 앞으로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감사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근본 점검은 주민자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또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죠. 점검 결과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지적이 개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의 사무국 근로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회계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고 건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지금 차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해가면서 향후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안을 가진 게 우리 공론장 운영 및 활성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의료원 수렴과 협력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한다고 1년 내내 본인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점검을 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본인들은
본인들이 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본인들이 월급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 자비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향후는 기존 사업을 더욱 발전 방향으로 제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과 관내 여러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동일대학 사업도 있지만 관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와 동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협치 교육을 좀 확대 실시해서 소통과 협력 기반을 좀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역량을 한층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저는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도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사무국장 기간제 근로자 이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 사항들을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6월부터 주민자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을 자원봉사자 활동가 형태로 모집해서 저희가 각동 주민자치의 사업을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각 동별로 사무국장을 모집하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사무국장이 업무상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주민자치에서 채용 해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문제를 좀 지적이 된 과정이었죠.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사무국장을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해서 구에서 직접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전문적이고 통일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사무국장이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됨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여부와 관련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근무 시 변경 시에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무국장 기간제로 채용함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장점과 함께 일부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경은 사무국장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요. 또한 채용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채용으로 사무국장들의 업무 능력을 표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족해서 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몇 가지 과제도 따르는데요. 먼저 생활임금이 매년 상승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면서 임금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런 체제 변경은 주민자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고요. 또 간사의 상대적 활동비 축소는 지금 이제 간사 부분과 국장과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요. 사무국장과 간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저희가 통해서 사무국장은 업무를 좀 더 높이고 또 간사는 업무를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부분들이 비용도 요번에 조금 낮추게 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향후 간사나 이제 특수시 문제점과 대안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사무국 체제는 사무국장과 간사로 이어지는 활동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어요. 의원님들도 너무나 그거는 지역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각의 업무 분장이 있었는데 실제 업무 시에 두 사람이 모호하게 업무를 좀 나눠 맡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굉장히 다르죠. 간사가 또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었고 또 사무국장이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무국장과 간사의 활동비 차이가 2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16개 동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특히나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량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방법을 좀 바꿨고요. 또 간사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사무국장의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게 실제로 이번 사무국장 모집에 4개 동의 역량이 있는 간사들이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서 간사의 역할을 보조적인 업무로 좀 조정하고 또 2인 체제 역할들을 갈등을 줄이고 업무의 명확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금천이나 성북 운영 사례든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또 주민들이 좀 더 주민들이 그 지역 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이 사무 근거를 말씀하신 행안부의 뭐 사무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치구의 마지막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치구의 자유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 근거를 말씀하신 자치구의 자유라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의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중단을 했습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정말 맞게끔 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원금을 펴주기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본인들 시간과 재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들어가고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지원금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적 설계 이제 재정 운영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660건의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60건 중에 616건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뭐 각종 이제 서류, 그러니까 각종 문서철 미급이라든가 이게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면 그것도 아마 그 건수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지출 서류 날인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 뭐 미가입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주민자치위원 명예의 식당을 이용한 것도 이것도 다 저희가 문제를 삼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의 식당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문제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조례 근거 없는 기념품 구매 및 식사 제공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급식비 중복 과다 지급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정당한 사유원을 분리받지 이런 거 다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세 건이 주의 조치가 31건이고 경미한 사항이 616건 그다음에 주의 조치가 41건입니다. 그리고 소명 사항이 3건인데 물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과다 지급이 1건 있고 가산세 보조금으로 납부한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물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은 주민 자체의 비품을 목적으로 겨울용 슬리퍼 2개를 구매 및 개인 용도 사용을 했습니다. 슬리퍼를 산 거 가지고 이게 문제를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명 결과 동절기 주민자치회 사무실 근무 난방 문제로 전 간사와 전 주민자치회 회장의 사용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슬리퍼를 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용역비 과다 지급한 거 영상 음향 시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견적 금액인 1,500만 원을 초과한 1,650만 원을 지급하여 115만 원이 과다 지급했다. 소명 결과 실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VAT 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정정 자료로 요청받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지막 가산세 보조금으로 납부한 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 7,600원을 납부하면서 납부 지연 가산세 400원을 보조금으로 함께 납부한 거예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게 소명사항 3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616건, 주의사항 아까 41건, 소명이 됐던 이 3건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명 결과서 지금 7,600원 같은 거 자치회관 통장이 아닌 보조금으로 잘못 지급해서 자치회관 통장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보조금 시스템에서 내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400원 가지고 여기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희가 지적사항을 한 겁니다. 이런 사항에 지금 요번에 저희가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없다 여러 가지 다 자료가 있는데 사진이 없으면 그것도 변경사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들께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익 소수 집단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을 위한 이익이라든가 소수 집단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뭘 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또 지금 획일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관적 근로 채용이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 강화하겠다는 뜻이었고요. 또 주민자치회는 대부분이 행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죠. 주민들이 행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나 실무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및 증빙 자료 관리와 같은 행정 전문성이 요구된 분야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로서만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제 근로자는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자율성을 보좌하는 것인데요. 이를 행정 업무를 지원해서 주민자치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 의사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회를 만들어갈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관치 하위 조직이라든가 보여주기 의식 저는 그런 것들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을 관치 하위 조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참여.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뿔뿔이의 민주주의는 특히나 뿔뿔이라는 게 왜 뿔뿔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뿔뿔입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뿔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의원님이 더 필요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질의는 은평구 기본조례 제46조 회기 중 기간을 정해서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장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본회의장의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유튜브 생방송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평구와 은평 구민을 위해서 항상 매일 어느 순간에도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은평구와 은평 구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항입니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세현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거죠? 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군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네요.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잘못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짚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는 똑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저는 주민자치회만의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퍼주기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슬리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 인사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자율성을 보장을 받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질문 키워드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그 자율성,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자주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청장님이 답변을 저는 이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치회 간 수익금이라든지 주민세 그다음에 기부금 회비 그런 어떤 기타 재원 기부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늘려가는 역할을 앞으로 하면서 지원금은 점차 줄여가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은평구청이나 그다음에 의회나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인건비를 투입을 하고 거기에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의 어떤 수탁사업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떤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의를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도 해당이 될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도 그 구청장님의 역할이에요. 지금 그냥 예산 계속 지원하는 거 그거 주민자치회에서 끝까지 바라는 일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세은이가 무조건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장님들?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면서 부청장님 왜 웃으세요? 지금 비웃으셨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회장님들, 임원진 회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뉘앙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갈 때, 관계를 유지를 할 때 주민자치의 자율성이나 그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책임이 좀 따르는 거죠. 제가 그것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듯이 제가 동은 다 지웠고요. 청장님 말씀하셨던 듯이 아주 사소한 증빙 자료 누락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가져가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이 주민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 업무가 조금 어려운 점 저도 감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사무국 설치를 해드린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위에 여기 보시면요, 제일 많은 건수가 지금 보시면 증빙누락하고 식다과비하고 증빙누락입니다. 근데 이런 건수들이 사실은 정말 사소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청장님 말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1년에 돌아가는 사태를 파악을 굳이 하자고 하면 저런 증빙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증빙 자체가 사실은 사소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소한 증빙 누락이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정말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제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한 2가지 외에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있을 때 나름 그 의미가 있고 그 비용 효과성이 높은 그런 수탁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주셨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동참여 예산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삭감을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장님들이 거의 바뀌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참여 예산은 제가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과도 있지만 좀 더 이런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좀 했는데요.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그다음에 뭐 큰 틀에서는 인구 유입 및 그 인구 유입 방안 이런 거,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편의 증진 시설, 생활 SOC,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훨씬 더 주민자치회의 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저도 질문을 좀 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청장님 역시 계속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서 조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답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리고 그 청장님 그 PPT에 보면요, 제가 얼핏 보니까 아까 지나가는 거 그 PPT를 보니까요, 그 동특성화 분야 3천만 원에서 32개 사업, 환경 분야 33개 사업, 프로그램성 분야 45개 사업, 시설 분야 26개 사업입니다. 요거를 제가 앉아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37억 5천 나왔어요. 그러면 이 37억 5천에 대한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성과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다. 다만 37억 5천에 대한 성과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을 딱 한 가지 드렸어요. 근데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예산 사업 중에 일회성 사업이 많습니다. 행사성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지속성 있게 나가는 게 더 문제예요. 행사성이고 일회성이면서 이걸 몇 년씩 끌고 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자주 재원에 관련된 부분은 청장님 제발 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가고 탄탄하게 가려면 자주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의존 재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주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회나 구청이나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장 질문에 대한 듣기 싫다고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불쾌한데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계속 지원금만 늘려가는 거, 이거는 올바른 모형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들도 진짜 제 뜻은 이겁니다. 주민자치회 자율화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잘 갈 수 있는 자주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구시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 답변은 예. 네. 이 박세현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자주재원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에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본인 생업도 있고 본인이 정말 오전에 퇴근하시고 와서 주민자치 밤 시간에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자주재원까지 마련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라.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장소가 정말 멋진 장소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은평구의 시설은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광 이동 같은 경우 새롭게 지어져서 저희가 이 파크 골프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좁은 공간들도 좀 줄여서 수색동만 해도 파크 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듯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은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 또한 주민들도 스스로가 본인들의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거지 본인들이 돈 벌어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이 조금 더 그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들께 자주 재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지금 자주 재원에서 제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벌어서 본인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가 있다고, 주민자치가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걸 다 사업 자체를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은평구만의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조금 더 오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늘 문제점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좀 더 주민자치회와 좀 더 논의를 과정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주민자치 의견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의원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원님이 답변하는 사항대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의원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대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원님께서 답변한 사항들은 의원님 말씀인 거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길 바랬다? 그건 본인 얘기이십니다. 구청장, 구청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현 의원님, 김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양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발언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련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기술적인 이슈로 잠깐 정의가 되긴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회장이 과열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로 조금 분위기가 많이 풀려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처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실 때 서로 저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부처장님께서도 그냥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조금 더 건설적인 보충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25개구 자치구청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한 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은평형 이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서 당시에 21년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6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성, 사실 그때는 인건비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는 했으나 활동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활동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무국장은 200만 원, 그리고 간사는 120만 원의 비용, 그리고 동당 총 3,840만 원의 예산이고 그걸 총 16개 동으로 곱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저희 당시에 모든 8대 은평구 의원들이 제안 드렸던 건 아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던 동별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저희 모두 다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동마다 384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6억이나 되는 예산을 동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지의 그 결정권마저도 주민자치회에 위임하자는 안이 사실 구청과 다른 의회의 안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의 운영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합니다. 마을 축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재난 상황이 있으면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회장님들께서 손수 발벗고 나서서 봉사활동에 뛰어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봉사 실비를 지급하거나 때에 따라서 아니면 좀 더 내실이 있는 아까 전에 슬리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지원 물품들을 동마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거나 아니면 마을 축제나 김장 행사처럼 굉장히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파트타임이나 근로비용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 좀 우린 전달해야 되는 게 더 내실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이제 초선 우리 구청장을 역임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왜 굳이 그때 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사코 거부를 하셨는지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가능할까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년도 주민자치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체계적인 지원 결정권을 저는 지금도 주민들께 실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논의해서 지금 한 사항이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거를 뭐 하지 말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사항들은 그때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상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비로 나가는 거나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6억에 가량 올라오는 지금 조직 개편으로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사무국장을 그러니까 이제 활동비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로비로 주고 네. 그리고 간사도 활동비로 조정해서 주자라는 안이 사실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22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안이 사실 지금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마다 3,840만 원에 대한 지금 뭐 국장과 간사를 저희가 한 명씩 지정해서 활동비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결정권까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던 동마다 자율적인 결정권이 굉장히 우선시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네. 주민 자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좀 더 이제 보충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실상 이제 지금 우리가 16개의 동이 있지만 각각이 좀 다릅니다. 구조 자체도 드리고 지금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민도 많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데 실상 그 신사 1, 2동이나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상 그러면 진관동은 인원도 많고 또 이런 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협업해서 과연 그 의원님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적정하게 이제 배분도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생각은 이제 지금 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한번 그때 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동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가련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범동으로서 오랫동안 네. 활동을 했고 네. 사실 그래서 이전부터 말했던 뭐 지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간사 모든 분들이 다 사무국장 이상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국장 한 명과 간사 한 명을 정하기보다는 주민들께서 정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간사를 4명으로 해서 뭐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장을 2인 체제로 해서 160만 원씩 2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동 체제에 맞춰서 주민들께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합당한 온당한 주민자치의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민자치 우리 협치과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협치과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사실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와전된 부분이 전달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이제 기간제를 뽑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사항이냐면 그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런 역할을 해주자. 그리고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그 주민들은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데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뭐 자율성이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훼손됐다기보다는 네. 아니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와 어느 정도 그거는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되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지금 요번에 저희가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협직과와 그런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뭘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좀 더 자율적인 결정권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니, 말씀을 그거는 한번 제가 드린 좀 더 거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문일답까지만 네. 답변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일문일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선시입니다. 네, 저는 그 사실 오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무국장 22년도죠. 22년도 때 주민자치의 사무국장이 아까 청장님께서는 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인가요? 거기서 저 사무국장 지역 활동가 자원봉사 활동가를 모집했는데 그건 모집을 했습니다. 네. 자체 주민자치 회의에서 모집을 해서 썼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했다면 저희 은평구청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오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채용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위촉이나 임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사무국장 인건비는 올해 내년 2025년 예산에 한 4억 8천 정도, 4억 7,600 정도로 인건비를 지금 계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4대 보험 이런 까지 가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알기 편하게 월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우리 2025년 사무국장 기간제로 간다 하면은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수령액은 한 190 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네. 190만 원 가지고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 보전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 수준이? 지금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 금액으로 과연 한 달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을 저희가 1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능력이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좀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네, 가장 예. 중요한 게 정확하게 153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겸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로자 계약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 내년에 시행하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요.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맹점이 많습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겸업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은 이렇게 부실한 설계로 운영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는 이제 사무국장 채용한다면은 7시간으로 그걸 이제 기간을 확정시켜 계약서에 기록할 겁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하루 1일 7시간으로 확정할 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는 겸업을 허용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뭐 본연의 근무 시간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사무국장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면 사실 엄연히 말하면 간사의 운영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사 활동비로 저희가 얼마를 지급했다가 얼마로 지금 감액을 했죠? 네, 간사는 지금 우리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 또한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제 업무 분장을 재정립하려고 있습니다.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예. 국장님,
월 80만 원 받고 그렇게 근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은요? 거기서 이제 신청 근무하는 사람의 의지겠죠,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돈 받고서는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다면은 네. 이번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했는데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뭐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지 그 생활 안 되는데 신청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근무하려는 게 아니라 봉사하려는 생각으로 돈과 상관없이 지원을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봉사, 자원봉사 활동가로 저희가 모집하고 한 게 아니고 어민 공고 때에는 기간 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모집 국장 공고를 했던 말고요. 겁니다. 간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간사. 간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서 자원봉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 업무를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맞는 예를 들어서 뭐 간사 같은 경우는 어느 동 같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갖다가 제가 봉사활동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사무국장은 오전 근무하다 집에 가는 경우, 퇴근한 경우, 간사는 오후에는 나온 경우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이고요. 앞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2인 체제로 하더라도 네. 계속 근로시간이나 임금 문제로 갈등은 꾸준히 야기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 주시면 굉장히 사실 우려밖에 생기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네, 제 발언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두서없게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 은평구 의회는 3,840만 원에 대한 동별 지급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 권한도 같이 넘겨야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다라는 의견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도 방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사항들을 근거로 굉장히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기열 의원님, 구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일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저는 일단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먼저 지역 내에서는 통장 방장, 그리고 주민자치, 참여예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어떻게 보면 주민주도 정책 사업에 좀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자치가 타 자치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주민자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주민자치 사업으로 먼저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각 동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관치라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마을에서 즐겁게 즐기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또는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복지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장님. 네, 먼저 그 주민자치의 보조금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 서류가 일반 공무원 지출 서류보다 많이 복잡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식다가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보조금은 우리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럼 서울시 지방 보조금 집행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을 예를 들자면은 물품을 사면은 검수조서, 그다음에 이호조, 담당 팀장, 과장 검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갑니다. 저희 사진 안 찍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견적서도 뭐 필요하지만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투명성, 청렴성 강조하기 위해서 더 공무원들보다 더 그 증빙 자료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대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출 결의한 다음에 공무원들은 지출 결의한 다음에 이호조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금 집행 기준에 점검 기준에 보면은 식대비 지출을 하려면은 참석 의원님들 명단, 회의 자료, 그 다음에 막상 또 회의 참석 명부 아닌 식당에 가는 명부, 사진까지 이렇게 이 정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 공무원 지출 서류가 저희 보조금 집행 관련된 지출 서류와 같다면 저희 행정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로 이 증빙 서류 갖추려면은 1점 더 많이 인력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서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많은 분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감사님으로 활동을 한다면 과연 이 감사님이 얼마만큼 보조금 지출 증빙 서류를 알고 계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약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제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 맞죠? 예. 그에도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아까 뭐 박세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권, 자율성을 침해해서 인사권과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뭐 외부 위원을 저희 이촉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채용한 다음에 바로 채용하니까 모든 관리권은 주민자치회로 넘깁니다. 거기서 그 기간 근로자는 그 주민자치 그 가치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모집 공고해서 면접 그 결과만 해서 이제 해서 저희가 좀 편리지 나머지는 랜덤 방식으로 어느 동안 그 랜덤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 근로제까지 지금 전환하자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몇 개 자치구일까요? 네, 16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24개 자치구에서 아마 주민자치회를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많은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아까 우리 박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좀 표준안, 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고 각 자치구별로 여건에 맞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게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시의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이 바뀌면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은평형 주민자치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까요? 저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민 밀집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택가, 우리 연평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또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대화 창구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가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겼고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애정과 필요성 그리고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정말 자발적인 참여로 그리고 본인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뭐 아까 저희 몇몇 의원님들께서 좀 약간 불편한 단어를 좀 사용을 하시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유감스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참여 예산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 예산의 공정성, 투명성,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 예산 사업 진행하면 위원님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여지기식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그 현장에 가서 더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의 그 한 주인으로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의제된 발굴에 대해서 서로 공론장을 통해서 심도 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선정되면은 직접 또 실행도 합니다. 실행한 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으로 사업 평가까지 하고 있는 게 우리 주민자치 은평형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참여 예산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은 저희가 아니고 우리 은평구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참여를 한다라고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은평구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은평구 주민자치회는 우리 작년에 2023년 자치분과 어워드 주민자치 분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작년에 거버넌스 지방자치 대상 자치분권 분야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올해 2024년 자치분권 어워드 가린 2동 은상, 불광 1동 수액동 동상 또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024년도 서울시 성과 공유에 대해서 녹번동 신사 A동 주민자치 유공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나열했던 수많은 상들이 주세요라고 때를 써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입니다. 주민의 투표가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참여했던 주민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 됐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몇몇 의원님께서 일회성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련동에 있는 사업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100만 원짜리 사업이 그 다음에는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을 했더니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델 사진처럼 프로필을 찍었고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것들이 너무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는 시니어 모델 컨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제안한 모든 사업들은 단순하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벽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저는 원활한 주민자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주도 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 결여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국장님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전환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양계열 의원님 말씀처럼 과연 이 한 달 갖다가 살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시 임기제 공무원 9호, 그러니까 9급 상당입니다. 봉급을 보면 세대 전입니다. 월 194만 7,900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40시간 기준인 거고요. 저희는 약간 40시간 좀 더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많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되나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양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아마 나중에 우리 근로하시는 사무국장님들 임금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비롯해 간사님들, 여러 위원님들도 즐겁게 참여를 해서 훨씬 더 살기 좋고 그리고 복지 그물망이 훨씬 더 촘촘한 은평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세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